여러분, 드디어 이런 날이 왔습니다. 수입차 시장에서 절대적인 존재, 고급 세단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의 왕좌가 흔들렸습니다. 수십 년 동안 삼각별이 곧 럭셔리 세단의 대명사였는데 그 자리를 BMW 7 시리즈가 차지했다는 소식인데요. 설마? 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 판매량 수치를 보면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S클래스가 어떻게 무너지고 7 시리즈가 어떻게 새 판을 짰는지 그 배경을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벤츠가 흔들린 이유를 짚어볼까요? 벤츠가 흔들린 진짜 이유, 바로 전기차 화재 사건이었습니다. 2024년 8월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돼 있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 차량 한 대만의 문제가 아니었죠. 불길이 삽시간에 번지면서 인근 차량 140여 대가 불에 타거나 그을린 피해를 입었고 추정 피해액만 100억 원 이상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언론과 소비자들이 일제히 떠들썩해진 사건이었죠. 불과 몇 달 뒤인 11월 충남 아산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도 벤츠 EQC400 모델에서 또다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이 전소되고 인근 차량들까지 피해를 입으면서 소비자 불안감은 더 커졌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단순히 화재 그 자체가 아니라 벤츠가 왜 이런 사고를 내느냐는 소비자들의 배신감이었습니다.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답게 안정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해야 할 벤츠가 정작 전기차에는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불이 붙은 거죠.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속된 말로 벤츠 전기차를 두고 짱츠 중국 플러스 벤츠라는 조롱 섞인 별명이 붙기까지 했습니다. 겉으로는 독일산 프리미엄 브랜드를 내세우지만 속을 까보면 중국산 배터리와 부속품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미지에 치명타가 된 겁니다. 결국 벤츠의 상징인 삼각별이 더 이상 안전과 품질을 보장하는 아이콘이 아니게 된 거죠. 이게 바로 소비자들이 등을 돌리고 BMW 같은 경쟁 브랜드로 발길을 돌린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둘째, 가장 중요한 건 바로 BMW 판매량의 반전입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8월까지 BMW 7 시리즈는 전기차 모델인 i7를 포함해 무려 3,992대가 판매됐습니다. 전년 동기 3,149대와 비교하면 27% 가까운 성장인데 단순히 성장률이 아니라 S클래스를 넘어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같은 기간 벤츠 S클래스는 EQS를 포함해도 2,915대에 그쳤습니다. 7 시리즈와의 격차가 1,000대 이상 벌어진 겁니다. 여기에 초고가 마이바흐 모델까지 다 합쳐도 3,336대에 불과합니다. 수치로만 보면 이제 한국 소비자들이 더 이상 고급 세단 이꼬르 S클래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드러난 거죠. 셋째, 이 변화를 이끈 건 바로 740i와 740D라는 핵심 모델입니다. 740i X-드라이브는 올해에만 2,041대가 팔리며 전체 판매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지난해보다 36%가 늘어난 수치인데요. 단일 트림으로 이 정도라면 시장 반응이 얼마나 뜨거운지 알 수 있습니다. 740D X-드라이브 역시 1,182대가 판매되며 전년 대비 40% 성장했습니다. 여기에 럭셔리 세단답게 오토도어,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첨단 주행 보조 기능 등 편의성까지 확실히 챙겼습니다. 이런 구성은 단순히 대체제가 아니라 이제는 새 기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예전엔 BMW는 스포츠성, 벤츠는 고급감으로 나뉘었지만 이제 BMW가 고급과 럭셔리 경험까지 동시에 잡아낸 셈입니다. 넷째,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S클래스는 무려 11,645대가 팔렸습니다. 같은 기간 7 시리즈는 2,996대에 불과했죠. 무려 4배 차이였습니다. 하지만 2023년에 들어서면서 판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S클래스는 9,414대로 줄어든 반면 7 시리즈는 3,487대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2024년 드디어 역전이 일어난 겁니다. 이래서 8월 기준으로 S클래스는 4,678대, 7 시리즈는 4,259대, 격차가 불과 수백 대 수준까지 좁혀졌습니다. 무엇보다 흐름이 중요합니다. S클래스는 하락세, 7 시리즈는 상승세. 이 추세가 계속되면 왕좌 교체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장기적인 현실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섯째, 브랜드 전략의 차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BMW는 단순히 차를 잘 만들어서만 성공한 게 아닙니다. 바로 럭셔리 경험을 전면에 내세운 마케팅 전략이 주요했습니다. BMW 코리아는 7 시리즈와 X7 고객을 대상으로 BMW 엑설런스 클럽을 운영하며 단순한 차량 소유를 넘어 VIP 라이프 스타일을 제공합니다. 프랑스 칸 영화제 VIP 참석, 세계 최대 골프 대항전 라이더컵 초청, 국내에서 열리는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같은 행사까지 브랜드 경험 자체를 고급화한 거죠.
고객 입장에서는 차를 샀더니 세계적인 문화와 스포츠 이벤트까지 함께 경험한다는 프리미엄이 추가된 셈입니다. 반면 벤츠는 최근 배터리 화재 이슈, 전기차 판매 둔화, 핵심 모델 가격 논란까지 겹치면서 브랜드 이미지가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여섯째, 대형차 라인업 전체에서 BMW의 상승세가 뚜렷합니다. 올해 8월까지 BMW 대형 모델 판매량은 7,750대로 전년 대비 큰 폭의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X7은 3,111대가 팔리며 2,600여 대였던 전년 기록을 단숨에 넘어섰습니다. 즉, 7 시리즈 하나만 잘 팔린 게 아니라 BMW의 플래그십 포트폴리오 전체가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벤츠는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28%, 34% 줄었습니다. 핵심 모델 S클래스마저 흔들리자 시장에서 벤츠의 독주 시대는 저물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일곱째, 이번 판도 변화는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와도 연결됩니다. 예전에는 성공하면 S클래스를 탄다는 말이 있었을 정도로 사회적 상징성 자체가 브랜드 파워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합리적으로 따져서 더 나은 차를 선택한다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BMW는 디자인, 주행 성능, 고급 옵션, 그리고 전기차 R7까지 다양한 선택지를 제시하면서 단순히 고급스러움만이 아니라 총체적인 만족감을 줬습니다. 이제 소비자들은 삼각별 로고 하나에 더 이상 지갑을 열지 않는다는 걸 판매량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전망입니다. 벤츠 S클래스가 다시 반등할 여지는 있습니다. 브랜드 충성도는 여전히 높고 차별화된 고급감 역시 무시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BMW의 기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한국 고급 세단 시장의 주도권은 완전히 재편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시대가 본격화되면 R7 같은 모델이 S클래스 EQS보다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이 싸움은 단순히 누가 더 고급스러우냐가 아니라 누가 더 미래에 맞는 브랜드냐를 가르는 싸움이 될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BMW 7 시리즈의 약진은 한국 고급차 시장에서 큰 변화를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당연하게 여겨졌던 S클래스의 독주가 끝나고 이제 소비자들은 럭셔리 세단의 기준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다시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S클래스의 시대가 저물고 7 시리즈가 새로운 왕좌에 오를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삼각별의 힘은 굳건하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